안녕하세요. 권선환 회계사입니다. 네,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김규현입니다. 네, 비계사 한만입니다.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딜들 바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러닝은 약간 주춤하고 있고 날이 더워서. 또 오랜만에 준비해 주신 게 화장품인 것 같은데 저희 첫 시간이 화장품 아니었나요? 기억이? 아마 작년 이맘때쯤 했던 것 같고 그때 K뷰티 시즌 2 개막 이런 주제로 촬영이었구나. 그게 어쨌든 지금 또 화장품 가지고 오셨는데 한 1년 정도 하셨잖아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진격의 기세가 엄청나다. 지금 파죽지세로 상장 시장에서도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 엄청 오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실적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장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조선미녀 브랜드를 필두로 한국 화장품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다이 글로벌 이야기하기 전에 서브 채널을 구독을 안 했던 아까 방금 했어요.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보지. 세 가지가 뭔가요? 스타트업 대표, 회계팀, 재무팀.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주제들은 서브 채널에도 써냈을 같이 보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 뭐 멀티플도 나오고 하니까. 네, 오늘 아마 구다이 글로벌은 전 사실 스크립트 보기 전에 그냥 기사 헤드라인만 봐서 회사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특이하잖아요. 구다이. 뭔가 일본 이름 같기도 하고. 주제 선정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조선미녀라는 브랜드가 되게 유명하고요. 저도 이거를 처음 알게 된 게 해외에 있을 때 알았어요. 2022년 이때 해외에 있을 때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뷰티 오브 조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뭔가 그냥 해외에서 뭔가 우리나라 브랜드를 약간 오마주해서 만든 짭퉁 브랜드가 막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왜 이렇게 핫하다는 거지? 해외를 필두로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고요. 구다이 글로벌은 그 조선미녀 브랜드로 이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화장품 M&A 시장에서 가장 핫한 회사입니다. 장업계에서 가장 컸던 빅들 3건, 라카, 티르티르, 그 스킨 천사로 유명한 크레이버 코퍼레이션까지 인수를 다 마무리를 했고 올해도 독도 토너로 유명한 서린 컴퍼니, 그다음에 스킨푸드 인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진격의 거인이 아니라 진격의 구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화장품을 브랜드를 모으는 콜렉터예요? 뭐예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설명 조금 해드리면 창업한 지도 오래 안 됐어요. 창업을 2016년도에 했었고요. 원래 이렇게 막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었고 유통사였어요. 유통사. 한국에 있는 중소 인디 브랜드들을 사입해서 본인이 해외 글로벌 유통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판매를 해주는 중간 유통사를 이제 비즈니스 했었고 원래 2019년까지 브랜드 2C라는 뷰티 도매 플랫폼을 운영을 했습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중소 K-뷰티 인디 브랜드들 그 얼타라고 하는 유명한 글로벌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코스트코 이렇게 해외에다 직접 판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중간에서 유통을 대행해줬던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천주혁 대표가 이제 창업자인 건데 그 대학에서 중문과를 전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 쪽 유통도 좀 많이 하셨었고 기반을 좀 만든 나름의 경력이 있으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화장품 그때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뷰티 시즌 1이 중국 향이었잖아요. 그 시즌 때 이제 이 회사도 유통을 잘 하다가 그 중국 쪽에 이제 거래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미국, 일본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로 좀 확장을 하게 됐다.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중간에서 유통을 하던 회사가 내가 이렇게 좋은 유통망을 갖고 있으니 내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네트워킹망에 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유통을 하시던 분이 처음부터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미녀라는 브랜드는 내가 인수해서 내 네트워킹망에 팔다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상상으로 2019년도에 이제 인수를 하신 거예요. 그게 2023년도까지 엄청나게 잘 성장했어요. 이제 지금의 구다이 글로벌까지 오게 된 건데 원래 조선미녀랑은 2017년도 초창기에는 독점 계약만 맺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미녀 유통 독점. 내가 조선미녀는 유통 독점 할게. 이렇게 해서 총판 계약으로 인연을 맺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잘 되는 걸 보고 이제 2019년도에 완전히 인수를 하게 되신 거고 원래는 진짜 해외 매출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한 1,400억 매출 2024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큰 매출로까지 성장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아까 한만희 이사가 얘기했던 대로 대부분의 80-90% 이상의 매출이 국내보다는 다 해외입니다. 해외. 뷰티 오브 조선? BOJ라고 하더라고요. BOJ라는 이름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고 근데 이게 첫 번째의 전략이었던 거잖아요.
거예요. 내 유통망에 다른 사람이 만든 브랜드를 사서 태워봐야지. 이게 초대박이 났으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무슨 생각밖에 없겠어. 또 사야지. 그래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매출이 1,400억이었는데 2024년에 3개 회사를 인수해서 그 조선민영화 인수한 회사들 연결 매출이 1조를 돌파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재무제표상 연결이 안 된 회사들도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국내 뷰티 업계가 예전에는 아모레, LG 그다음 뭐 애경 정도 2강 1중 아니면 뭐 3강 이 정도의 구도였는데 이제는 아모레, LG, APR, 구다이 글로벌 4강 체제로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구다이 글로벌은 계속 M&A만 했네요. 어떤 딜들을 했나요? 그러면 그 우리가 예전에 그 닥터지랑 로레알 했었잖아요. 구다이는 한국의 로레알을 지향한다고 알려졌어요. 로레알도 이제 세계 유수의 많은 뷰티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지금 가장 그 화장품 시장에서 큰 글로벌 공룡이 됐는데 구다이도 이제 비슷한 모델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방금 그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계속 인수해서 확장하는 전략들이 성공을 거두니까 계속 인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고요. 구다이가 인수한 딜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조그만 건 없어요. 근데 딜들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이게 일단 제일 먼저 인수했던 거는 2024년 4월에 진행했던 티르티르입니다. 그래서 티르티르는 원래 인플루언서 브랜드로 시작했는데 미국 하고 일본 시장에서 존재감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한 번 또 뷰티 업계에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미국 흑인 유튜버 달씨라는 분과 협업으로 유명해졌어요. 이게 이분이 이제 막 화장품 보면서 왜 한국 화장품은 이 색채가 뭐 이거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티스트리에서 바로 대응을 해갖고 30개 색채를 이렇게 출시하면서 콜라보를 하면서 그런 기민한 대응이 되게 화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2024년 4월 기준으로 인수가 됐으니까 23년 실적은 매출 1,674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286억 원, 에비타는 304억이었고요. 24년 인수했을 때 약 3천억 밸류로 인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은 이제 부채를 감안했을 때 9.1배. 그다음에 인수 후에 24년 실적이 크게 성장해서 매출 뭐 거의 3천억 가까이, 2,734억, 영업이익도 390억 정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재미를 하나 봤고 두 번째 진행했던 거는 라카라는 색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라카는 독특한 그 용기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립 제품으로 유명한 색조 브랜드이고요. 23년 매출은 186억, 에비타는 43억. 그나마 이제 구다이가 진행했던 작년 딜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긴 하죠. 그래서 24년 6월에 인수됐고 23년 기준 멀티플은 10.3. 그다음에 역시 24년 실적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수한 24년 12월에 인수한 크레이버 코퍼레이션은 가장 대표 브랜드는 스킨천사라는 브랜드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는 파워풀한 브랜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VC 하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딱 2개 얘기하더라고요. 조선미녀, 스킨천사. 자기 눈에 그것만 보인다고. 그래서 크레이버 코퍼레이션은 작년 12월에 인수 완료됐는데 이렇게 뭐 실적은 그래서 24년 실적을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24년 기준으로 매출 3,200억, 에비타 815억, 그다음에 인수 밸류는 약 2,900억 밸류에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세 건을 보면은 그래도 꽤 합리적인 가격에 특히 이제 크레이버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가격에 잘 인수를 했죠. 그럼 이제 24년에 3개를 완료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건이나 또 진행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나 이제 자본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독도 토너로 유명한 서린 컴퍼니 딜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작년에 이제 칼립스 캐피탈이라는 PE에 인수된 후에 지금 1년 만에 재매각하고 있고요. 24년 실적은 매출 1,961억, 영업이익은 735억, 그다음에 뭐 일회성 상각 비용 150억 원을 뺀 에비타는 885억입니다. 그래서 구다이 글로벌이 지금 그 다른 이제 재무적인 투자자들이랑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독도 토너는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독도 토너는 들어봤어. 독도 토너. MZ 세대 분들은 많이 알 텐데 요즘 선크림, 자작나무 선크림이라는 히어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팔리는 회사고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이 2,000억이 안 되는데 영업이익 에비타가 거의 40%예요. 40%를 남기고 있는 회사인데 처음 창업한 회사는 춘천, 여기가 아마 춘천이에서 제일 돈 잘 버는 회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주가 한 몇 년 전에 사모펀드한테 팔았어요. 완전 최근에 샀는데 그냥 한 2년 만에 이렇게 실적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각하고 있고 이 딜이 만약에 끝까지 클로징 되면 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2, 3년 만에 수백억을 번 아주 레전드 딜이 되기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더 홀딩 안 하고 판다는 거는 어쨌든 회수 기간을 짧게 하면은 그것도 되게 이득인 거잖아. 엄청난 이득이죠. IRR이 엄청 올라가는 거잖아.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내가 더 들고 있느니 그냥 지금 장 좋을 때 그렇죠. 적당히 받을 수 있으면 빨리 회수하자라는 게 이제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는 건 게 구다이 글로벌은 지금 진격의 거인이잖아. 막 진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게 되게 탐나는 상황인 거고 뭐 매각하는 입장에서도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진격의 거인이 있으니까 진격의 거인한테 넘겨야지. 거의 하나 더 영입하는 거죠. 팔 수 있을 때 팔 수 있을 때 뭐 근데 그리고 2년 만에 뭐 3년 만에 뭐 수십 배 이상 수십 배 버는 이상이니까.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클로징이 된다면 이 사모펀드는 요 한 건을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이제 거예요. 뭐 정말 2년 만에 엄청나게 큰 돈을 벌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딜은 그 아까 들어보셨다고 한 그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게 한동안 좀 잠잠했다가 다시 이제 실적이 좀 살아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때 그 유명했던 스킨푸드 TV 광고도 예전에 엄청 많이 했죠. 선율이었던 것 같아. 이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느낌인데. 근데 그 광고 멘트는 너무 유명하지.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최근에 뭐 당근 패드 이런 제품이 좀 유명해서 올리브영에서 좀 보이는가 싶더니 24년 실적이 매출 780억, 에비타도 115억. 꽤 준수한 실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딜 밸류는 약 1,300억 정도라고 하고 캐시랑 빚 제외한 멀티플은 11.3배 정도. 그리고 역시 구다이 글로벌이 이제 우협으로 선정되어서 기사 보니까 실사도 마쳤다는 것 같고 곧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구다이는 이제 진격의 거인으로서 거인을 계속 영입하고 있는 짐승 거인도 있고 또 뭐 있죠? 보신 분 있나? 턱거인, 턱거인. 갑옷 거인. 뭐 그런 거 이제 계속 영입하고 있는 거죠. 거인 군단을 만들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다섯 개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뭐 전부 다 이제 뷰티 화장품 쪽 섹터인 거는 같은데 뭐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을까요? 이거 외에도? 아니, 특이하다기보단 그냥 정말 공격적이다. 이거가 가장 특이한 것 같고 공식은 똑같아요. 그냥 조선미녀를 인수해서 키웠던 것. 그러니까 이 천주혁 대표의 눈 그리고 구다이 글로벌의 눈에는 지금은 살짝 요 정도 사이즈지만 내가 인수한다면 훨씬 더 유통을 잘 시킬 수 있겠다. 내가 훨씬 더 마케팅을 잘할 수 있겠다 싶은 브랜드를 인수해서 계속 키우고 있고 다만 특징적인 건 이게 다 막 수백억 수천억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자기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내 돈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구조가 필요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던가 사모펀드랑 공동투자를 하던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M&A로 여러 가지를 인수하면서 펼쳤던 그런 인수 구조들이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공격적이고 이게 만약에 정말 끝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구다이 글로벌이나 천주혁 대표의 생각은 결국 지금 K코스메틱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뭐 엄청난 성공 사례가 되겠죠. 서린 컴퍼니, 스킨푸드는 이제 진행 중인 거고 클로징 된 게 3개잖아. 그럼 3개 인수 금액만 살펴보면 4,380억 정도. 3개만.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설인만 하면 여기다 이제 6천억 더해지면 1조가 되는 거고. 스킨푸드 1,300억 하면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죠.